자, 39번 문제 있잖아요. 아이고,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적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리딩이란 무엇인가? 한번 제대로 고찰하자.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그죠? 평소에 누가 리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바운더리가 리딩이라는 것이 이 패밀리의 유사 행위의 어떤 집합체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면 이 뭐 또라이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이 읽히지 않는단 말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거는 10월 모의고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럼 이런 게 있잖아요. 물건의 생애 주기에 관한 고찰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왜 바쁜데? 아니, 그 안 바쁘더라 하더라도 물건의 생애 주기에 대한 고찰을 해서 이런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나요? 이런 양반들이 이제 할 일이 없어서 하죠.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 이 양반들이 이런 데서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데에 대한 고찰을 가지고 어떤 창의성을, 창조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 다른 에너지로 튈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워낙 랜덤한 세상이다 보니.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웃기는 듯이 얘기하면서도 뭐 여기에 관련돼서 이런 거 그래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하죠. 앞으로 우리는 모든 일들을 기계나 AI가 다 하는 시대에서 우리 인간들은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관련돼서 물론 이제 전혀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느껴지나요? 일하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 이런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39번 문제가 뭔가 하면 물건의 생애 주기에 대한 고찰을 해서 이 두 가지의 전개 방식을 가지고 고찰한 거예요. 그러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저는 이 문제가 한 1위나 2위, 그래도 이제 3위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예요? 문장 들어가기 문제예요. 빈칸이라면 상당히 어려웠을지도 모르겠는데, 문장 들어가기 문제다 보니까 이게 14위가 아닌가. 문장 들어가기 문제를 제가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주어진 문장을 잘 읽고요. 근데 잘 읽는데 안 읽어도 돼요. 그래도 잘 읽으면 왜 좋은가 하면 내용 파악이 되면 훨씬 찍는데 자신감이 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 1번 이 정도 읽어주시고 요 뒤에 말은 제가 쯤쯤쯤 하는 이유는 자 그리고 2번 이렇게 읽어주시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3번.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말로 하면 뭐 이제 그런 같다 싶지만은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영상을 보면서 아, 그래. 네가 하락하는 게 이런 거였어라고 좀 더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장을 잘 읽고 이렇게 1, 2, 3, 4, 5번에 대해서 앞 문장을 살짝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뭔가 얻어 걸리는 어떤 패턴을 여러분들이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떤 패턴이 보이는가 한번 볼까요? 요번에 거. 자, 보시면은 in reality 실제적으로는 not A but B가 보이죠? 자, 그럼 not A but B를 파랗게 한번 칠해 볼게요. but 대용으로 세마이콜론이 but이죠. and but also for and null 대용으로 쓰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죠? 그리고 instead라는 말, 그 not A instead B 해도 돼요. 그죠? rather B 해도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물건이 어디에 따르지 않는가 하면 a linear life cycle model, 선형 인생 주기 모델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죠. 대신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겪게 되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안 따르고 저런 걸 따른다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말들이 상당히 어때요? 여러분들 이거 빨갛게 한번 또 칠해볼게요. not A but B를 이야기하고 linear life cycle model. 와, 이거 되게 어려운 문장이다. 리니어가 이게 선형이란 말은 뭔가 하면은 물건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사용되어지다가 폐기되는 그러니까 선형 라이프 사이클 모델을 따르는 거지. 그죠? 근데 그게 아니래요.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겪고 있도다라고 하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블로그에도 썼기 때문에 혹시 이걸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뭔 뜻인지 아니까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읽으시면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평소에 물건이라는 것이 생애 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 그 과정을 한번 고찰해 보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지 않겠나라고 곰곰이 물건의 어떤 탄생과 죽음에 관련된 전체적인 생애 주기를 우리가 고찰해 본 적이 없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선형 인생 주기 모델을 따르지 않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웃기는 건데 이제 평소에 이제 수능이라는 학술적 영어에 대해서 좀 쫄리면 안 그래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른다가 내가 인식을 하지 못하는 어떤 글을 꼬집어서 드러내니까 전혀 문외한이란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장 포기합니까? 아니죠. 문장 순서는 이렇게 푼다. 문장 들어가기는 이렇게 푼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자, 일단은 주어진 문장에 관련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는데 제가 이걸 빨갛게 칠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문장에서 굉장히 왜 주된 문장, 왜 이해 안 되는 문장이 있잖아요. 이게 뭐야? 라고. 그리고 이제 물건에다가 라이프 사이클을 갖다가 이렇게 붙이는 것 자체도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이어 나오는 거예요. 리사이클링. 그죠? 비슷하잖아요. 세컨 핸드 사이클스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그죠? 라이프 사이클, 세컨 핸드 사이클. 그러면 주어진 문장이 이렇게 되고 자, 같은 비슷한 문장의 단어의 어떤 반복이 있는가 쭉 살펴보니까 이래 나오는데 그러면 4번하고 5번 사이에 답이 될 확률이 갑자기 90% 올라가는 겁니다. 찍기를 말씀드리자면 그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as such이 나오잖아요. as such 나오면 대부분은 뭐 한다? 참지 못하고 5번을 찍죠. 왜? 같은 말의 반복이 있어 왔는 그 주변에 4번과 5번이 답이다. 라고 하면서 근데 보통 서치 앞에 답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답을 5번을 찍어야지 하고 바로 성급하게 가지 말고 요거 한번 읽어보셔야 되잖아요. 뭐를 제가 중요시하게 여기를 했죠? 코트 앤 코트, 이탈릭체, 그 다음에 숫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죠? 연결어구. 그렇죠. additionally라고 해서 앞에 말을 받아요. 추가적으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as such가 나오더라도 추가적으로 다시 비슷한 말이 들어오면 실제적으로는 이런데 추가적으로 저렇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5번을 찍으려고 그러다 잠깐만 이성적인 눈을 뜨셔서 additionally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5번을 유도하는 거구나. 그러나 나는 속지 않지. 같은 말의 반복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추가적으로 나오면 이때까지는 어떤 in reality가 나왔으니까 앞에는 리얼리티가 아닌 뭐 학술적인 어떤 이론은 이렇지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다네. 더구나 이런 것도 있다네. 그러한 것으로서 이런 거를 보여주지라고 나오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설명해서 그렇지. 주어진 문장을 잘 읽고 이렇게 혼을 다한 찍기를 한다면 4번이 웬만하면 답이 아닌가. 그리고 성급한 친구들은 5번을 찍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한번 보세요. 자, 4번 답이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5번 보세요. 자, 성급한 친구들 5번 많이 찍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야매적인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흥미를 주고 좀 자극적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뭐죠? 문장의 구조와 형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 파악으로 알아야 되는데 영어라는 것은 우리 한국말하고 좀 다르게 내용에다가 앞에 나오는 복수형을 받아서 뭐로? 대명사로. 근데 우리 한국말은 대명사가 없거든요. 물론 있긴 한데 이게 눈에 복수해서 단수로 바뀌었을 때 눈에 거슬리게 이거다라고 탁 짚지 못하는 언어거든요. 근데 영어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면에 봤을 때는 뭐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찍어도 괜찮은 내용인데 반드시 4번에 와야 되고 뭐 반드시 3번에 와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러한 문장의 구조적인 형태적인 이 얼개 이거를 여러분들이 영어에서는 알아라. 순서 문제와 문장 넣기 문제가 내용에다가 전체 문장의 의미와 문장 구조와 형식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래서 39번은 지금 모르겠다 버전으로 대부분 읽지 않았겠느냐. 왜? 평소에
물건에 대한 생애 주기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 없고 이런 글이 나오면 대부분 아 몰라 무지성 찍기 버전인데 그 찍는 게 이런 식으로 찍지 않았겠는가라고 해서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이 문제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용 파악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제일 마지막을 읽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읽으면 이 뭔 말인지 모르거든요. 자, 일단 그럼 처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뭔 말인지. 자, by far이 단연코라는 뜻인데, by their very nature 해서 단연컨대 그야말로 본질적으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메인테넌스가 우리가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보수 정비, 그 유지, 그 리페어, 수리 이런 것들에 대한 컨셉이라는 것이 지배적으로 뭐로부터 이것도 안 웃깁니까? 가정지향 관점. 얼마나 답답합니까? 과정지향적 관점으로부터의 검토가 되도다. 어떻습니까? 아우, 정말, 예, 주어진 문장 읽을 때도 이 말 자체가 선형적 생애주기 모델이라고 해놓고 과정지향적 관점으로부터의 검토를 실행하도다. 아이고, 이게 한국말도 아니잖아요. 그럼 한국말도 우리 이래 쓰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학술적 전개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영어나 한국어나, 그죠? 근데 이질 왜 합니까?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일상생활의 전개 과정을 밝히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무언가 얻어 걸리는 게 있거든요. 창조적으로. 그래서 또 다른 세상을 열 때의 어떤 컨셉, 리소스, 즉, 이게 자원이 되고 힘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누가 해요? 바쁜 사람은 못하고 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돈 많고, 그러니까 옛날 귀족들이 그러니까 철학을 했단 말입니다. 요즘은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어디에 나와요? 수능 문장에 나오니까 못 읽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문장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 21세기를 AI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괜찮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아, 난 이런 짓 하기 싫다 그러면, 아, 그래도 이런 개념을 갖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상위 레벨에 있잖아요. 그래서 수능을 쓴 양반들이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공부도 우리보다 많이 했겠고, 그죠? 근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의 똘끼라고 제가 얘기하고, 이래 오히려 좀 약간 재미있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차 읽어서 이게 문장 들어가기 문제가 아니라 뭐 이제 빈칸 문제나 요약 문제가 된다면 처음부터 와르르 무너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일 마지막을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죠. 자, 자, 물건에 대한 그 생애는, 그러니까 물건이 이제 생기고 난 뒤에 이제 폐기될 때까지 뭐 전체적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요 두 가지를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제일 마지막에 읽었을 때, 그래, 그 물건에 대한 어떤 생애는 무엇을 보여준다? 좀 더 복잡하고 더 적응적인 path, 길을 보여준다. 뭐보다 simplistic linear progression이니까 단순한 선형적 과정보다는 잠깐만요. 내가 이걸 뭐로 찍었죠? 그럼 요걸 파랗게 칠합시다. 그러니까 선형적 단순 과정을 파랗게 칠하고요. 그죠? 이 두 가지 얘기 같아요. 그죠? 요건 빨간색이 돼야 되겠네요. 그 복잡한, 이만큼 복잡하네요. 물건은 뭔가 브레이크다운 고장도 겪고 리페어도 기다리고 잊혀져 있다가 창고에 처박혀서 여기는 이제 지하실에 처박혀 있다가 다시 발견되어서 제일 마지막에는 용도가 변경되기까지 하네요. 그럼 이제 선형적 프로그레션 진행보다는 뭔가 더 복잡하고 그럼요 어댑티브라는 요 적응성이라는 이 말이 뭐냐? 요 말이 요거 같아요. 그죠? 과정에서 겪었던 이만큼을 빨갛게 하면 벌겋게 되니까 제가 칠을 하진 않겠습니다. 밑줄만 끌게요. 그래서 이런 과정 지향적 관점에서부터 검토되는 것이 이제 태어나고 사용되다가 죽는 이런 간단한 선형적 진행 과정을 겪는 것보다는 좀 더 복잡하면서도 적응적인 과정 지향적인 패스를 겪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제가 이걸 제목에다가 왜 이게 가장 어려운 문장이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읽으면 여기서 요까지가 같은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까지가 같은 내용이라고 착각할 수가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다른 거야 라고 해서 빨갛게 칠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요렇게 읽을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읽으면. 근데 제가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먼저 읽어서 아,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물건의 생애주기 모델은 간단한 과정이 아니고 복잡한 경로를 띠면서 한 생을 살아가도다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어서 두 가지의 전개 방식을 요 짧은 순간에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본질적으로는 실제적으로 뭘 해야 돼? 복잡한 과정 지향적 관점에서 검토되는 것이 옳다. 근데 말이야, 이래 되는데, but이나 however이나 이런 말이 없죠. 없고, 학술적인 담론에서의 집중은 이걸 중심으로 두고 뺑뺑뺑 돌고 있도다. 그러니까 사실은 빨간색인데, 야들 지금 파란색으로 돌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 파랗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이 파란 이야기로. 그래서, 물론, 처음에 A야, B라고 지금 나오지만 A가 맞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더구나 A고 그러한 것으로서 자, B가 아니고 간단한 게 아니고 복잡한 것을 따른다니까요. 이렇게 나오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어렵겠나. 그래서 이거 빈칸 놔두면 굉장히 욕먹는 빈칸 문제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요 정도 이야기하면 이게 어떤 문장인지 아시겠죠? 블로그에 한국말로도 이야기하고 이 문제에 대한 찍는 법,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왜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보셨죠?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역접인데도 불구하고 but이나 however이나 이런 연결어를 쓰지 않고요. 그러니까 역접에 관련된 연결어를 쓰지 않고도 이렇게 이어가지고 쭉 전개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음새가 없는 통으로 된 아주 완벽한 문장인데, 아, 여기에 대한 내공이 없으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든 문장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문장이 이게 아닌가. 상당히 기적스럽고 실생활에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이런 걸 갖다가 고쳐라는 이 서양 학자들이 저는 좀 두렵습니다. 무섭죠, 그죠? 도대체 다음에 어떤 창조적인 것들을 갖다가 낼 것인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문장을 이렇게 미워하지 마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39번 끝.